국제 유가는 지난 밤사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이 내리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이번엔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 경기가 가라앉을 거라는 예상이 많고 그러면 기름 찾는 곳도 줄어들 거란 생각에 유가가 떨어진 겁니다. 이 소식은 미국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유는 5월 이후 2달 만에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10 넘게 떨어지면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공급이 늘지 않았는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건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The Federal Reserve will continue to tighten interest rates and financial conditions so much that we end up in a recession. But today's market activity is very much focused on that. 백악관은 경기 침체를 다시 한번 부인했지만 We do not believe that we are in a recession, and we have a nonpartisan entity to speak to that more directly, more specifically. 불황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년짜리 단기 국채금리가 10년짜리 장기 국채금리를 역전한 겁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 즉 이자가 올라가는 게 보통이지만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장기 투자를 꺼리게 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는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지난 1970년 이후 7번의 경기 침체 모두 금리 역전 현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냐 아니냐를 두고 오늘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이런 장기와 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된다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은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유가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뚝 떨어져서 2달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쟁 이후 $120를 넘어섰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 하루 만에 8% 넘게 떨어져서 $99.5까지 내려갔는데요. 방금 전 확인해 보니 조금 더 떨어졌더라고요. 향후의 경기 침체로 에너지 수요가 덩달아 위축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경기가 식었다는 징조는 원자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3개 원자재 값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가 지난달 초 사상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최근 한 달 새 28% 넘게 떨어졌고요. 선물은 16%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 산업 전반에 사용돼서 세계 경제 흐름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구리의 가격은 19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이 물가 상승 주된 요인인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문제도 길어질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시그널도 한번 살펴보죠. 채권 시장. 네. 채권 시장도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발생했다고요. 네, 2년 만기와 10년 만기가 역전이 됐는데요. 올 들어 이 3월과 6월에 이어 3번째입니다. 이런 역전 현상 역시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더 높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란 전망이 반영이 되면서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50년 동안 이 미국 경기 침체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경기 침체에 앞서선 항상 이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2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한 투자은행은 한국과 이 미국, 일본, 유럽이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 우리 주식시장에도 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2,300선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환율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오늘 이제 뉴욕 시장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장 마감했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이 0.23%, S&P 500은 0.36%, 나스닥은 0.35% 올랐는데요. 오늘 이슈는 이 6월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상승한 겁니다. 여전한 긴축 기조에도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미 연준이 지난달 FOMC에서 내년 중반 기준금리를 3.75%까지 받지만 최근 이 트레이더들은 내년 1분기에 3.3%로 정점을 찍은 뒤에 떨어질 걸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 쇼크가 크다고 진단을 해서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은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네.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과일 중에서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르는 게 있고 또 네. 덜 오르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나와 봤는데요. 네. 이번 달 사과나 거봉보다는 복숭아나 귤을 드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번 달 가장 많이 오르는 건 사과입니다. 출하량이 줄어서 그런 건데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최대 70% 가까이 상승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부사 품종은 10kg 기준 23,000원대였던 것이 이번 달 최대 17,000원 더 올라서 4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포도 가운데 이 거봉의 2kg당 이 도매 가격은 최대 2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최대 24% 비쌉니다. 반면 요즘 인기 많은 샤인머스켓은 조금 저렴해집니다. 지난해 2kg당 42,000원이 넘어갔지만 적어도 2,000원은 떨어질 걸로 봤고요. 7월 제철인 복숭아와 또 배랑 감귤은 공급량이 충분해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다소 저렴해질 걸로 전망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10원을 돌파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 경기가 갈수록 더 나빠질 거라는 예상 때문인데 물가와 금리에도 부담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이 열린 지 2분 만에 1,311원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린 결과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를지 예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때문에 환율이 더 불안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시장 자체도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350원 정도가 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 계속 풀면서 외환 보유액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넉 달 사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234억 9천만 달러로 줄었고 특히 6월 한 달에만 94억 3천만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고환율은 국내 물가와 금리에 부담을 줍니다. 환율이 뛰면 원유와 원자재, 식료품까지 수입품 가격이 더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또 달러를 쫓아 떠나려는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해서 원화 이자는 더 많이 쳐줘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회의를 여는데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 속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을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자, 이렇게 물가는 계속 뛰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질 않아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장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거센데 정부는 그렇게 되면 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어서 좀 자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급여소득자인 부부와 3살 아이, 60대 할머니가 같이 사는 도시 4인 가구인 저희 집에서 자주 쓰는 생필품 위주로 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이 1년 전보다
밀가루는 43%, 식용유 10%, 라면 9% 등 가공식품 값이 많이 올랐고 파 62%, 감자 50%, 양파 34% 등 신선식품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식품 12가지를 사는데 작년에 74,80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4,000원이 들어 1년 만에 생활 물가가 12% 이상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뛰는 만큼 월급이 함께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월급 명세서에 찍힌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오른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소득은 중산층에서 오히려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돈 잘 버는 소득 상위 20%와 정부 지원이 늘어난 하위 20%를 빼고는 중간층 가구들 실질 소득이 1년 전보다 1에서 3%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가 줄게 되고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4월 이후에 물가가 6%까지 치솟은 만큼 2분기 중산층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었을 걸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물가가 더 오를 거란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서 임금 인상 요구가 뒤따르게 되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앞서 리포트 전해드렸던 경제부 재희원 기자와 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경제가 참 안 좋았다는 게 앞서 본 통계에서도 드러났는데 무역 수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하반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그동안 수출이 잘 돼서 그나마 이 정도로 버텨왔는데요. 좀 더 뜯어보면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수출 역시 금액이 아니라 물량으로 따질 경우 이미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한 대기업 관계자도 수출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련이 기업들한테 물었더니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0.5% 정도 느는데 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수출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석유 같은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게 우리 수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하반기에도 별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네, 에너지 가격도 당장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인구가 많은 북반구에 이제 하반기면 겨울이 오는데 에너지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같은 재고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물건을 만들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한테 하반기에 수출에서 이익이 남겠느냐 물었는데 40%가 나빠질 거라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쁜 경제 여건 때문에 오늘 코스피도 장중 한때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종훈 특파원 전해준 대로 좀 미국도 좋지 않고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면 당연히 우리 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률도 내려앉게 됩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볼 수는 있는데 이미 고물가로 돈줄을 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선뜻 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정부는 직접 돈을 풀기보다는 감세와 규제 완화 같은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재희원 기자였습니다.